여러분, 오늘의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닙니다. 가족 간의 신뢰와 사랑, 그리고 공정함을 찾기 위한 여정입니다. 모든 것은 어머니의 재산 분배 결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었던 형은 그 재산을 몰래 독점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저는 포기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형의 실패한 투자와 가족을 위한 어머니의 마지막 결정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과연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호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고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도시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저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서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놓은 여자 수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야기는 10년 전 봄의 어느 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열린 야외 콘서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작은 건설 회사에서의 긴 하루를 마치고 쉬기 위해 그곳을 찾았습니다. 음악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봄날의 산뜻한 공기가 긴장과 피로를 녹여주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주황빛으로 바뀌고 메인 공연이 시작될 때쯤 저는 우연히 가까운 곳에 서 있는 한 여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만개한 벚꽃 나무 아래 서 있었고 크림색 코트를 입고 연한 파란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큰 눈동자는 설렘으로 반짝였고 길고 약간 웨이브진 머리카락은 봄바람에 살짝 흩날렸습니다. 그녀가 바로 수아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지만 그녀가 자리를 찾으려 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자리 찾는 걸 도와드릴까요? 제가 약간 주저하며 물었습니다. 혹시나 거절당할까 봐 내심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수아는 미소 지으며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무대를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흐릿한 조명 아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인천에서 서울로 막 이사 온 직장인이라고 말하며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일이 바빴지만 이렇게 작은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에서 일하며 겪는 어려움과 서울에 나만의 집을 짓고 싶다는 꿈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아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꿈과 열망까지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수아는 한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직장 생활의 압박으로 인해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장난스럽게 수아 씨가 화가였다면 제 초상화를 여기서 바로 주문했을 겁니다. 라고 했고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 순간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 이상의 것임을 느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고층 건물에서 비친 조명이 강물에 반사되고 약간 차가운 봄바람이 불었지만 수아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목도리를 조금 더 단단히 두르고 이어지던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제가 수아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녀가 버스를 타기 전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전화번호를 물었습니다. 지호 씨, 저는 원래 낯선 사람에게 전화번호를 잘 안 알려줘요. 수아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작은 종이에 번호를 적어 저에게 주었습니다. 제발 귀찮은 사람이 아니길 바라요. 그날 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아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 만남이 제 마음에 특별한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정말로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강원도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사업을 이어온 전통 있는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가족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고 모두가 함께 노력하며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과 사업은 어머니와 저의 형, 진호가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진호 형은 장남으로서 자연스럽게 가족 사업의 중심 역할을 맡았고 저는 막내로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와 형은 제가 큰 부담을 지지 않기를 바라셨겠지만 때로는 그런 무관심이 저를 외롭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수아는 처음엔 이런 가족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우리만의 길을 만들어가려는 우리의 노력을 어머니와 형이 제대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어머니와 진호 형은 내 가족 사업에 더 참여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던지곤 했습니다. 너희가 서울에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는데 내 굳이 어렵게 살려고 하니? 라는 말도 자주 들었습니다. 그들의 말투는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겠지만 수아에게는 그 말들이 마치 우리가 가족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난처럼 들렸습니다. 지호, 우리가 여기서 열심히 살고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수아는 한 번은 눈물이 맺힌 눈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달래며 엄마랑 형도 우리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했지만 저 역시 마음 한편으론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가족들은 제가 서울에서 스스로의 기반을 만들어가는 것을 진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듯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형은 우리가 강원도로 돌아와 가족 사업에 합류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제 자신만의 길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수아 역시 저를 지지하며 우리의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데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와 형과의 갈등은 우리의 관계에 종종 그림자를 드리우곤 했습니다. 수아는 특히 가족 모임에서 더욱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형의 말 속에서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그분들에겐 내가 가족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먼저인 것 같아 수아의 말에는 슬픔과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와 형이 우리의 선택을 이해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 지훈이가 태어난 날은 우리 부부에게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작고 따뜻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보며 우리는 부모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였고 그동안 느꼈던 모든 어려움이 그 순간에는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우리는 강남구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비록 넓지 않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우리 가족만의 첫 보금자리였고 우리는 그것을 꾸미며 나름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게감과 함께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수아는 출산 후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아이에게는 최선이었지만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에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작은 건설 회사는 프로젝트에 따라 일이 생기거나 사라졌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할 수 없었습니다. 매달 생활비와 아이의 용품을 마련하는 것은 점점 더 큰 스트레스가 되었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강원도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습니다. 어머니와 형은 여전히 가족 사업에 더 깊이 관여하기를 원했지만 저는 서울에서 우리 가족만의 길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형은 저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듯했고 수아는 매번 강원도를 방문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모여 재산 분배나 사업 관련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사업에 관여하지 않으니 분배에서 빠지는 게 당연하지 않니? 라는 형의 말은 수아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이가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꼈고 그런 상황은 우리 부부 사이에도 미묘한 긴장을 만들었습니다. 지호,
우리도 가족인데 왜 늘 제외되는 기분이 드는 걸까? 어느 날 수아는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안해. 수아, 나도 그게 마음이 아파.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울에서 자리 잡는 게 더 중요해. 기다리다 보면 어머니와 형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사실 저 역시 점점 더 깊어지는 갈등 속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상황은 강원도의 가족들로부터 더욱 독립적이 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생긴 거리감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일상 속의 어려움과 희망. 수아는 아이를 돌보는 것과 동시에 집안 살림을 아껴가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는 강남의 시장에서 저렴한 식료품을 사고 집에서 손수 요리를 하며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수아의 따뜻한 미소와 저녁 식사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이 저를 감동하게 했고 저는 그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했습니다. 지훈이가 조금 더 잘하면 너도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가 함께 더 안정적인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 말은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작은 위로만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특히 명절에 강원도로 내려갔을 때 어머니와 형은 우리를 환영하는 듯 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무언의 압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아는 항상 방문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작은 희망을 품으며 앞으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아이를 위해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해 매일 노력하며 함께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터진 것은 어머니가 강원도 해변 근처의 큰 땅을 매각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습니다. 그 땅은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 하나로 어머니는 그 땅을 팔아나온 수익을 저와 형 진호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저는 어머니와 진호 형이 땅 매각과 관련해 뭔가를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상한 점을 느꼈습니다. 진호 형이 모든 매각 서류를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었고 저는 관련된 어떤 정보도 공유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진호 형은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매각된 땅의 모든 수익을 자신이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 돈을 가족을 위한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에 사용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저와 수아는 이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저에게 비밀로 이루어진 사실 자체가 이미 신뢰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머니의 집에서 열렸던 가족 모임에서 진호 형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형,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처리한 거야? 가족을 위한 투자라면서 왜 형 혼자 다 결정한 거야? 진호 형은 저를 가볍게 무시하듯 말했습니다. 지호, 너는 가족 사업에서 손을 뗀 지 오래잖아. 내가 서울에서 내 방식대로 살아가기로 했으면 이런 문제는 나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야. 수아는 옆에서 저를 지지하며 나섰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옳지 않아요. 지호도 이 가족의 일원이고 당연히 그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진호 형의 편을 들며 저희를 꾸짖었습니다. 너희는 서울에서 너희 방식대로 잘 살고 있잖니.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처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니? 너희가 가족 재산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억울함과 분노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제가 가족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 노력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인가요? 어머니와 진호 형의 태도는 결국 저희 부부를 더 깊은 소외감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특히 수아는 그 자리에서 어머니와 형이 저희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와 형과의 관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모임에서 느끼던 미묘한 거리감이 이제는 분명한 갈등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아는 저를 위로하며 지호,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요. 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아이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이기에 가족의 이런 태도가 마음속 깊이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가족의 막내로서 느껴온 무시와 소외감이 다시 떠올랐고 그것은 저희 부부의 미래를 위해 더욱 독립적으로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수아와 저는 우리가 가진 것을 지키며 더 단단한 가정을 만들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어머니와 형과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우리의 작은 가정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가족과의 갈등이 깊어져 마음이 복잡했던 어느 날 저는 홍대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대학 동창 서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서영은 대학 시절 내내 같은 전공을 공부했던 친구로 항상 차분하고 명확한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로는 연락이 끊겼었기에 카페에서 그녀를 다시 만난 건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지호, 정말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녀는 반갑게 웃으며 저를 불렀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인사에 저는 잠시나마 걱정을 잊고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영아, 정말 반갑다. 이렇게 우연히 만날 줄이야. 서영과 함께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말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과 형 진호의 독단적인 재산 처리, 그리고 어머니와의 소원해진 관계를 털어놓으니 서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지호, 이 상황은 내가 감정적으로만 반응하기엔 너무 중요한 문제야. 특히 그 땅 매각과 관련된 문서들을 철저히 검토해봐야 해. 법적인 문제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서영은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기에 그녀의 조언은 무척 신뢰가 갔습니다. 그녀는 제가 형이나 어머니와 직접 대립하기 전에 먼저 매각 서류와 관련된 법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현명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동료 중에 이쪽 분야 전문가가 있어. 필요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줄게.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제안에 감사하면서도 이 일이 더 큰 갈등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아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수아에게 서영과의 만남과 그녀의 조언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수아의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호, 서영 씨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한 건 고맙지만 내가 그 문제에 너무 깊이 빠져들까 봐 걱정돼. 이미 가족 간의 관계가 이렇게 복잡한데 더 큰 싸움이 생길 수도 있잖아. 수아의 말에는 단순한 걱정을 넘어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이 상황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아, 나도 이 일을 해결하면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서영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권리를 잃는 일이 생기면 안 되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불편해하지 않도록 주의할게.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서영과 다시 가까워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다른 여성과의 새로운 관계가 우리 부부 사이에 거리를 만들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서영과의 만남 이후 저는 한편으로는 그녀의 조언을 따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수아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서류 검토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싶었지만 그것이 결국 우리 가족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수아와 다시 한번 깊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수아, 너와 지훈이를 위해서라도 이 일을 제대로 해결하고 싶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가족이 더 이상 이런 갈등 속에 휘말리지 않게 하려면 지금 뭔가를 해야 해. 수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지호, 난 항상 내 편이야. 하지만 우리 둘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 잊지 말아줘. 그녀의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고 저는 우리의 관계를 지키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갈등의 와중에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잠시 접어두고 저와 진호 형, 그리고 수아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의식은 있으셨지만 매우 약해 보였고 의료진은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호야, 내 어머니가 지금 회복에 집중하셔야 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하니 가족 간의 문제가 더 이상 어머니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해.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병원에서 교대로 어머니를 간호하며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섞기도 어려웠던 진호 형과 저도 어머니를 돌보는 동안 필요한 대화를 나누며 잠시나마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며 필요한 물건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계시는 동안 집에 방치된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을 챙겨 병원으로 가져다 드리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서재의 서랍을 정리하던 중 저는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아버지의 서명이 적힌 문서가 들어있었고 열어보니 그것은 오래된 유언장이었습니다. 문서에는 강원도의 몇몇 토지를 저와 진호 형에게 공평하게 나누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충격과 혼란 속에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와 형이 이러한 유언장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떠올랐고 지금까지 이 사실이 저에게 숨겨져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저는 진호 형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형, 아버지의 유언장을 발견했어. 거기에는 강원도의 토지를 형과 나누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진호 형은 제 말을 듣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걸 왜 지금 꺼내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아프신 상황에서 그런 걸 들먹이는 게 옳은 일이야. 그는 불쾌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형, 난 단지 내 권리를 알고 싶을 뿐이야.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형 혼자 독점하는 건 옳지 않아. 저는 차분히 설명하려 했지만 진호 형은 더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지호, 넌 서울에서 너 혼자 잘 살고 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아버지의 유산을 들고 나오는 건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걸 이용하려는 거 아니야? 그는 화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형, 난 그저 아버지의 뜻을 따르자는 거야. 형이 그걸 부정할 이유는 없잖아. 우리의 대화는 곧 큰 소리로 이어졌고 병원에 계신 어머니까지 우리의 다툼을 들으셨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너희 둘 다 이러다 내가 더 먼저 죽겠다.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입을 다물고 진호 형 역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형과의 갈등이 단순히 유산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적인 벽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수아는 제가 병원에서 돌아오자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 괜찮아? 형과의 다툼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수아.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야 해. 형과의 문제는 그 다음에 해결할 거야. 수아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웠습니다. 그날 병원에서의 가족회의는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건강이 조금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약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한 의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 둘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갈등은 내가 견딜 수 없다. 어머니의 요청에 따라 진호 형과 저는 한자리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제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어머니는 침대에 기대어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형, 아버지의 유언장은 명확해. 우리가 강원도의 땅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 더 이상 이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자. 진호 형은 냉소적인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지호, 내가 서울에서 너만의 삶을 살고 싶다고 선택한 이상 가족 사업이나 유산 문제에 그렇게 집착할 이유가 없어. 아버지의 뜻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우리 가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그의 말은 저를 자극했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 내가 가족의 일부라는 걸 부정하지 마. 나도 아버지의 아들이고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 권리를 주장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고 해서 내 권리를 무시할 수는 없어. 수아는 옆에서 조심스럽게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진호 형은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권리의 문제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끄집어내는 건 어머니가 약해진 상황을 이용하려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분노를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형, 어머니가 아프시다고 해서 진실을 덮어버릴 이유는 없어. 아버지가 남긴 뜻을 우리가 존중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앞으로 더 큰 문제를 겪게 될 거야. 우리의 논쟁이 고조되자 어머니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시며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해라. 더 이상 이 문제로 가족 간에 싸우는 걸 보고 싶지 않다. 너희 아버지의 뜻은 분명하다. 나는 그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지호와 진호, 너희 둘이 공평하게 유산을 나눌 것이다. 어머니의 말은 순간 우리 모두를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아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결정을 지지하며 진호 형과 제가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나 진호 형은 어머니의 결정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공평하게 나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법적으로 검토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이미 변호사를 고용해 있었고 그 사실을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법이 정한 대로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이 말은 병실의 분위기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충격과 분노로 그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형, 가족 간의 문제를 법정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야? 그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 진호 형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그날의 회의는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어머니는 너무나 지친 모습으로 침대에 누우셨고 수아는 저를 위로하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지호, 이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 하지만 당신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어머니의 뜻을 존중하고 우리 가족의 가치를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 수아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우리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진호 형과의 갈등은 단순한 재산 분배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간의 신뢰와 관계를 시험하는 문제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우리 가족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존중하며 형과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전략을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저는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했습니다. 진호 형이 변호사를 고용해 유산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더 이상 감정적인 대화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권리를 지키고 아버지의 뜻을 존중받기 위해 법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저는 서영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변호사로서의 경력을 쌓아왔고 제 상황에 대한 이해와 법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저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호, 내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아. 하지만 너의 권리를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울게. 서영은 단호히 말하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우리는 먼저 아버지의 유언장을 법적으로 검토하고 진호 형이 땅 매각 과정에서 저의 권리를 무시한 점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은 서류를 꼼꼼히 분석하며
소송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강점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수아에게 전했을 때 그녀는 처음으로 저에게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지호, 나는 당신이 가족의 권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이 소송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가 아니야. 이건 가족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야. 수아는 소송이 어머니와 진호 형, 그리고 우리 부부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강원도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었고 법적 대응이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 나도 알아. 이 일이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버지의 뜻은 영원히 무시될 거야. 난 그걸 견딜 수 없어. 저는 진심으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우리 부부 사이에는 점점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제가 가족 문제에만 몰두하며 그녀의 감정이나 우리 가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이해시키고 싶었지만 그녀의 상처와 불안을 완전히 해소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지호, 우리가 힘들게 만들어온 가정을 이런 문제로 흔들리게 하고 싶지 않아. 제발 다시 생각해줘. 수아는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고 제 입장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감정이 커져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저는 수아와 정서적으로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법적인 절차가 시작되면서 진호 형과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저의 소송이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어머니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는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유언장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아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켰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늘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호, 난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 모든 게 우리가 함께 꿈꿨던 미래와는 너무 멀어진 것 같아. 그녀는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법적 절차와 가정 내 갈등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선택이 우리 가족과 결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싸움에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수아와 다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구 수데트 히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서영은 진호 형의 재정 상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토지 매각과 관련된 기록과 자금 흐름을 세밀하게 분석하며 진호 형이 매각 대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추적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서영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지호, 진호 형이 그 돈을 다른 부동산 프로젝트에 투자했지만 그게 실패했다는 걸 확인했어. 지금 상황에서 형은 그 사실을 숨기려고 했던 것 같아. 서영은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충격과 분노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형이 가족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실패한 투자를 숨기기 위해 문제를 법적 다툼으로 몰아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가족회의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 아닌 어머니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서영과 함께 모든 증거를 가지고 참석했습니다. 회의 초반 진호 형은 여전히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자 그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 돈을 투자했지만 실패했어. 난 그게 가족에게 더 나은 결과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의 말은 방 안의 모든 사람을 침묵에 빠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진호야, 내가 너를 믿었는데 내가 이런 선택을 하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는 이 사건 이후 더 이상 진호 형에게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이제부터는 지호가 남은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단호히 선언하셨습니다. 진호 형은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후회와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저를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가족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진호 형과의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형은 저를 볼 때마다 묘한 거리감을 유지했고 저 또한 형과의 갈등이 남긴 상처를 완전히 치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제 권리를 지키는 방법과 스스로를 보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아 역시 이 상황을 통해 제 선택을 이해하고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곁에서 묵묵히 지켜봐주며 제가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와 어머니 사이의 냉랭한 관계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강원도의 가족들과 다시 가까워지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갈등이 끝난 뒤 저는 수아와 지훈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한강을 따라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곳은 제가 수아를 처음 만났던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강변을 걸으며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떠올렸습니다. 지호,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당신의 노력 덕분이야. 나는 당신이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워. 수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아,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너와 지훈이가 있어서야. 앞으로는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게.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대답했습니다. 한강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처음 만났던 그 순간처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가족 간의 갈등이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지만 그 상처는 우리가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금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록 과거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처럼 우리의 삶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평온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